네, 오늘의 전국 현안 많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입법 예고됐습니다. 주 52시간제를 69시간제, 최대 60시간제로 바꾸는 그런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인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했는데 앞서 제가 앵커 리포트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의 발언은 좀 결이 달랐습니다. 서로 엇박자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왔거든요. 박형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엇박자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이 주 52시간제로 묶여 있는 이 제도에 대한 개편 필요성, 이 부분은 저희 당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계십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께서 개편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주 52시간제를 개편하는 부분 큰 틀에서는 저는 동의를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 소통이 좀 덜 됐다. 그래서 마치 69시간을 매주 다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홍보된 부분. 그다음 또 MZ세대에서는 지금 연월차도 지금 쓰기가 눈치가 보이는데 그걸 정립을 해서 뭐 한 달 살기 이렇게 가는 게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냐 이런 비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있다라면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69시간이 조금 시간이 과도하다라면은 뭐 조금 줄이거나 이런 필요성까지도 뭐 그것까지 검토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기본적인 방향은 지금 그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다 동일한데 뭐 세부적인 부분에서 조금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러운 것은 총리도 오늘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비슷한 톤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한 번 더 국민과 소통을 더 갖고 MZ세대 의견을 좀 수렴해서 보완하겠구나라고 이해를 할 텐데 그 발언이 전혀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참 여러 사람들이 힘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매번 이제 대통령님 발언이 있고 나면 여당에서도 이거를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해석하려 노력하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한덕수 총리가 허수아비 총리 아니냐라는 지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걸 입증하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은 총리와 대통령의 주례 회동이 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큰 이슈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의해서 정리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주례 회동이 밥 먹는 자리는 아니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현실적인 실질적 대화가 없었구나. 그래서 총리의 발언이 이렇게 나가는 것은 총리를 너무 좀 우스워지는 상황이 되게끔 되어버렸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이 52시간제를 69시간으로 바꾸겠다는 거에 대해서 MZ들도 굉장히 반발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검토 지시를 하신 건데 기왕 이렇게 된 거 폐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되는 수순이다. 예전에 그 대통령의 욕설 발언이 있었을 때에도 그 말을 정리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견들이 표출되면서 오히려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 방안도 그냥 차라리 폐기로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폐기하라고 지시한 건 아니고 전혀 아니죠. 그 검토 보완하라는 의미로 지시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조그마한 문제가 노정된다고 해서 그 정책을 폐기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께서 허수아비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국무총리가 대화를 하고 난 이후에 대통령께서 민심을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건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어느 때든 대통령께서 그걸 들으시고 수용하신다라면은 그리고 앞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부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국회로 넘어온 다음에도 국회에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 기본 취지는 사실은 동의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 벤처기업이라든지 또는 계절적인 특수한 어떤 노동 수요가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 주 52시간제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예외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많은 국민들께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또 머리를 맞대고 정부가 또 좀 더 보완한다라면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민심을 즉각 반응하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제 다만 국가는 대통령이 직자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모든 시스템들과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정부 내에서는 이견이 표출되지 않게끔 하는 거는 맞춰주셨어야 국민들이 덜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 또 강제동원 해법 관련 여야 충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목요일 날 방일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만찬을 뭐 하루에 2차례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것 같고요. 근데 윤 대통령의 방일을 놓고서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러다가 독도까지 내주는 것 아니냐 이제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위해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에요. 실제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 좀 뭐 이완용이 되살아났느냐 뭐 이렇게 또는 독도까지 내주느냐 이렇게 좀 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좀 지나치게 과한 반응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은 판결의 집행을 둘러싸고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한일 정상회담이 지금 이틀 동안 지금 뭐 방문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는 정부가 또는 대통령께서 그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우리 국민들 조금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성과들을 내놓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없이 그냥 방일만 한다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 뭡니까? 아무래도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죠. 예전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대법원 판결 나오자마자 냈던 입장문을 보니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환영한다. 그리고 식민지배 불법성이 확인됐다면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이제 논평을 낸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변할 수 없는 건 일본의 태도 변화에 대한 기대는 국민의힘도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똑같아야지 맞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하나는 꼭 가져와야 된다고 한다면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 발언을 총리로부터 직접 들어야 한다. 그것이 없이는 어떠한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납득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 뭐 오부치 선언 계승이 아니라 직접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 지금 일본 내각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은 저는 판결을 둘러싼 이 논의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법원 판결에 사죄를 하라는 그런 문구는 전혀 없습니다. 배상을 해라, 위자료를 배상해라는 것이고 그 위자료를 배상하는 것은 모든 판결에서 다 원고는 또는 피고는 누구에게 원고에게 얼마를 배상해라 이렇게 판결을 하거든요. 그럼 그 판결 집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피고가 배상을 하느냐 또는 제3자가 배상을 하느냐 이건 집행 방법의 차이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그 제3자 변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는데요. 과연 어떤 한국의 기업들이 기금을 낼 것이냐. 한국 기업들이 낼 때에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될 것이고 이사회는 자기 회사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는 없을 건데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거쳤을 경우에는 배임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회사가 할 것인지 이사회의 의결을 투명하게 과정을 거칠 것인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단에 과연 어떤 기업이 당연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출연을 할지 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새로 꾸려진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용산에서 만찬 가졌죠. 윤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 앞으로 2차례 정계동을 하기로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김 대표를 향해서 김대리다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키워드로 만나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당선됐는데 저는 대표 역할 하지 못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 역할. 그래서 김대리가 당선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훈화 말씀 듣고 오고 지시사항 메모하고 와서 국민의힘이 전달하는 통로, 전달하는 스피커 정도 역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참 안 됐어요.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혹시 당을 협소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우려는 뭐 나오겠지만 예. 가령 반도체법이라든가 그리고 노동연금 교육 3대 개혁이 이거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여의도 출장소가 되죠? 사안마다 다르겠지요. 네, 사실 뭐 연포탕 지도부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친윤계 의원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용산탕이 아니냐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도부 면면을 보면 대부분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됐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당에 친윤이 아닌 국회의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당에서.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자꾸 그 친윤이냐 뭐 비윤이냐 뭐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그 언론이나 네. 그 세간의 그 평에 대해서는 별로 그 찬성하지 않습니다. 네. 때로는 국회의원이 때로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당의 대통령이 하더라도 예, 예. 비판할 때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정책을 적극적으로 또 추진해야 되고 보조를 맞춰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한 번 누구를 지지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은 그쪽이고 이쪽은 아닌 비윤이니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좀 옳지 않다. 그리고 아까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그 김대리다 이런 표현은 뭐 예. 표현의 그 적정 여부를 떠나서 예. 저는 당정 소통을 앞으로 강화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네. 그리고 당정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여당으로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예. 그것이 물론 뭐 비판할 수 있겠죠. 아까 저 정청래 의원처럼 예. 출장소 되는 거 아니냐, 지시를 일방적으로 따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지만은 저 모임을 정례화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우려는 있는 것이거든요. 예. 두 분이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이건 당정 소통을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책을 당이 좀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고 또 그걸 또 추진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고 거꾸로 또 민심이나 당의 또 의견을 대통령께 잘 전달해서 서로 잘 소통하는 잘 운영하면 굉장히 좋은 저런 소통 창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당 입장 들어봐야죠, 고민정 의원님. 네, 저도 정례회동을 이렇게 가시화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주 네. 필요한 부분이고요. 대통령께서는 민심에 가깝게 다가가기가 어려운 위치에 있다 보니까 예. 정치인들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앞서서 그 한덕수 총리의 일화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례 회동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엇박자가 나오는데 이것처럼 예. 당청 간에 엇박자가 나오지 않게끔 하려면 이제 앞으로의 과제들이 더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의도 출장소가 되지 않게 하려면 네. 결국 국회가 대통령의 입법 사안들을 갑론을박을 하더라도 관철을 시키든 아니면 조금 협상을 해서 양보를 하든 네.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민주당인 야당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그 태도들을 보면 예. 완전히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역할을 김기현 대표께서 중간에서 잘 해주시기를 좀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과 여당 얼마나 많이 이제 원활하게 이렇게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지는 좀 더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김기현 대표가 어제 이제 안철수 의원 만났잖아요. 네. 네. 그리고 오늘 황교안 대표 이제 만나는데 황교안 전 대표 만나는데 어떻습니까? 안철수 의원이랑 황교안 대표 쪽을 이제 지지했던 분들이 그래도 제법 되잖아요. 그분들 쪽의 의견도 좀 수렴하려면 어느 정도 인사에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인사에 반영하는 부분은 상당히 지금 뭐 이미 네. 그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인사는 어느 정도 다 아니 후속 이루어졌기 인사가 좀 때문에 남아 있다고 하던데. 예.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큰 것은 없습니다. 정책위원장은 그렇군요. 어차피 나중에 원내대표가 결정되면은 원내대표가 상의를 해서 네, 네. 당 대표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빼고는 이제 큰 당직 인선은 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예. 지금 안철수 의원을 만나고 지금 황교안 대표를 만나는 것은 우리 당을 하나로 이렇게 총선을 대비해서 가자라는 그런 메시지 차원이지 네.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당직에 뭘 반영하기에는 아. 이미 좀 늦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당직 주요 인선 발표됐습니다만 또 거기서 서포팅 해주고 지원해주는 또 당직들이 또 있지 물론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그걸 실무진들은 예, 충분히 실무진 예. 인선할 때도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 부분은 뭐 충분히 현재 지금 김기현 당대표께서 예. 그분 의견을
들어봐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5.18 정신 헌법 수록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이 헌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5.18 정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선 거죠. 5.18 정신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대대로 어떻게든 그 마음을 사보고자 노력을 네.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과제까지도 네. 들어가 있는 것인데 최고위원 그것도 수석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라 네. 차라리 잘못 얘기했으니 정정하겠다, 네. 사과하겠다. 내 뜻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정리했으면 이것도 금방 끝날 문제인데 예. 마치 예전에 이제 개사과 문제로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꼭 시즌 2를 또 보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 번 맞고 끝날 일인데 이거를 해명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고 여당 내에서도 그런 불만의 목소리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정광훈 목사가 주최한 행사인가요? 거기에 가서 그런 발언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예. 예, 뭐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은 당내에서는 어떤 이야기 나와요? 당내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당의 의견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문제는 예. 이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도 이미 얘기를 하셨고 네. 5.18 묘역에 참배를 갔을 때도 그 말씀하셨어요. 국민과 약속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뭐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예.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5.18 정신은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고 헌법 정신을 지키는 그런 정신이거든요. 그럼 그래서 박형수 의원님 개인적으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어떤 의견에 대해서 5.18 전문의 5.18 수록하느냐 마느냐. 헌법에 저는- 5.18 예. 정신을 계승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김재원 찬성합니다. 최고위원은 그리고 들어가야 반대한다고 된다고 했잖아요. 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5.18 정신은 우리 한국 현대사를 본다라면은 네. 물론 우리 헌법에 지금 3.1 정신 그 독립 있고 또 모든 우리 역사적인 사건을 다 나열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헌법 전문상. 네, 그렇지만은 한국 현대사에서 5.18만큼 큰 영향을 끼친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예. 5.18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다른 입장을 발표할지 그리고 당에서 또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게 파장이 계속 커질 수 있잖아요. 예, 단순히 그냥 개인 차원의 의견이었습니다로만 그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개인 의견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변함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의견이라 하더라도 예. 지도부의 말은 그래서 더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냥 일반 의원도 아니고 원외위원도 아닌 겁니다. 어찌 보면 당대표, 원내대표 다음 가는 정도의 수준인데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입장 표명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의중들이 네. 훼손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사망 등 사법 리스크 속에서 지금 어수선한 분위기인데요. 당내에서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길 토론회도 있는데요. 주요 목소리 듣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발버둥 칠수록 빠져드는 개미지옥 같은 그런 상황이다. 사법 리스크가 이게 뭐 요것만 벗으면 되는 게 아니고 뭐 지금 줄줄이 대기에 있고 지금까지 보세요. 대선에 패배한 책임을 지고 송영길은 물러났고 문재인 대표는 뭐 당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지금 3월인데 모의고사 점수 70점 나온다고 내가 이제 수능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2015년 당대표 되었을 때 당내 상황이 굉장히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당대표를 흔들고 공격했던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통합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당내의 주류의 의견입니다. 고민정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조홍천 의원 말은 당이 위기를 겪었을 때 선배 대표들은 책임지고 물러났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에 그러한 결정들이 있었던 걸 말씀하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러한 논의 자체가 지금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언론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네, 드리지만 결국은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총선을 향해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정당이기 네.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너무 이른 시기이고 지금은 아마도 국민의힘과 저희는 각자 이 뚜렷한 노선 경쟁들을 치열하게 할 예, 걸로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총선 전국에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할 순간이 올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저는 이제 지도부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 체제를 그대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림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지도부는 총력을 다할 태세들을 지금 현재 갖추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민심을 좀 이렇게 또 살펴봐야 되는 게 또 당연하죠. 당이 또 입장인데 네. 당이 어떻게 결정을 하든지 간에. 근데 어제 인터뷰 내용 잠깐 봤더니 고민정 의원께서 이재명 대표의 거취는 총선 앞둔 늦여름에 결정 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사퇴는 그때 결정돼야 된다라고 말한 바가 없습니다. 아, 예.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사퇴에 대해서 당 내외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네, 어떻게 네. 생각하느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은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예. 싸워나가야 된다. 예. 다만 총선을 앞두고 가을 정도 되면은 큰 그림을 그려야 될 시기가 오기 때문에 어떤 예. 것이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올 것이다. 아. 라는 얘기를 했는데 가운데를 쏙 빼고 그랬군요. 예. 이렇게 붙여버리니까 그래서 뭐 정정 요구도 하고 그래서 그랬군요. 정정도 되고 그랬습니다. 예, 뭐 많은 이 기사들이 이게 전체 인터뷰 내용을 다 실지 못하다 보니까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천 이야기 또 나오니까 조홍천 의원은 이재명 체제에 순응하고 오히려 개혁의 딸한테 잘 보이는 게 공천에는 훨씬 유리하다. 뭐 이런 표현까지 했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수박이란 단어도 맞듣지 않고요. 네. 개딸이라는 단어도 되게 불편합니다. 이것이 자꾸 서로를 나누는 단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면 나는 친문이면서도 친명이고 나는 또 뭐 개딸이면서도 수박이고 모든 걸 다 이게 공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외부에서는 어떻게든 갈라치기 하려는 노력들을 할 테지만 네. 저희 당 의원들이나 당원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하게 좀 뭉쳐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어떤 당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현재 이제 국민의힘은 김기현 의원님이 52.8% 정도로 네. 당선이 되셨기 예. 때문에 오히려 저희 당보다도 훨씬 분열의 여지가 더 크다고 저는 객관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네. 결과는 모르나 예. 그래서 각 당이 누가 더 흐트러지지 않는 대우를 유지할 수 있느냐의 경쟁을 앞으로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가지고 오늘 민주당의 길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한 4시쯤 열린다고 하는데 민주당의 길 토론회가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주로 많이 참석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비명계 의원들이 목소리 계속 내고 있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네, 오늘 예. 민주당의 길에서는 아마 논의를 할 것이지만은 그 집단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요?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아, 아까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늦여름이나 가을쯤 되면은 뒤로 갈수록 아마 그런 목소리들은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결정하라는 목소리들은 격하고 가팔라질 것입니다. 예. 거기에 변수가 저는 두 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의 지지율입니다. 네.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상태로 간다라면은 당내에서 이거는 뭔가 결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질 것이고 예. 또 한 가지는 검찰의 영장 청구입니다. 아. 검찰이 또 다른 범죄 사실로 지금 뭐 대북 송금도 수사하고 있죠. 뭐 네. 백현동 사건도 있죠. 여러 가지 그 사건들 중에서 또 수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할 만한 그런 사건이 나온다라면은 네. 그때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는 지난번 표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네. 체포동의안에 그 표가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예. 본인이 내려놓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달라는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다 내려놓고 영장심사를 내가 받겠다 이렇게 승부를 걸든지 네. 그때가 될 것이다 저는. 두 분 다 가을 이야기를 하시네요. 예. 지금 지지율 얘기를 하셨지만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높게 나옵니다.
국민의힘 곧진 개진 아닙니까? 서로 그럴 수 오차 범위 있습니다. 내에서 왔다 갔다 예, 하던데요. 그럴 수 뭐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르더라고요. 예. 예. 다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여당이고 집권 초기입니다. 네. 보통은 집권 초기에 여당의 지지율은 당연히 야당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지지율밖에 나오지 않는 국민의힘이라면 오히려 전면 쇄신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건 국민의힘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